네, 안녕하세요. 텍사스의 10TV 이번 진행을 맡게 된 엄명종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H마트 우리 약국의 이성경 약사님 나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모셔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약국의 약사 이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성경 약사님이시죠? 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고. 네.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약국 좀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감기 환자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많이들 아프셔가지고, 목 네. 아프시고, 뭐 기침, 이제 끊이지 않게, 요즘 감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전 아, 감기보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들 오래 가시니까, 기침. 그리고 폐렴으로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한인분들이 한인 약국에 오시면 또 좋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한인 약국에 오시면 우선 한국약이 있죠. 한국약. 네, 한국약이 있으시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드셨던 한국약이 조금 익숙해져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그 약을 조금 찾으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미국 약을 보면은 이제 거기 앞에 써 있잖아요. 뭐 콜드 앤 플루, 네. 이런 그런 식의 DM도 있고. 예, 막 그런 것만 보시고 이제 성분 자체를 보지 않고 이제 앞에 써 있는 그냥 내용으로 이렇게 네. 그냥 약을 사서 임의로 드시니까 네.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 약인지 정확하게 드시는 경우가 조금 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면 이제 한국말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조금 찾지 않나 싶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성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건가 보다 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분이 예를 들어서 기침이면 네. 약간 DM이 네. 기침약이에요. 네. 그 덱스트로메필펜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DM이 DM이. 그래서 그 DM이 들어가면 기침. 그치. 예, 기침. 네. 그리고 뭐 구아페네신. 그러니까 저는 성분을 보죠. 그러니까 약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나이콜, 데이콜, 뭐 디메템, 뭐 네. 투신, 뭐 이런 약 이름들이 엄청 많잖아요. 라비투신 네. 이런 거. 근데 저는 약 이름을 안 보고요. 네. 그 뒤에 성분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분이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기침에 좋다, 가래에 좋다, 콧물에 좋다, 알러지약이 들어갔다, 뭐 이런 네. 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 또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 네. 특히 아이들 약을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증상별로 이제 약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침 콧물약은 어떤 약이 좋은지 뭐 목이 붓고 가래가 있는 경우 어떤 약이 좋은지 이런 얘기들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몇 개를 좀 샘플 갖고 왔거든요. 제가 간단하게만 갖고 왔어요. 성분만 좀 알려드리려고. 우선은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아이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약이 한정이 돼 있어요. 보통 이런 케미컬 성분이라고 하죠.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4살에서 6살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잘비에서 나온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인펜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살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종류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약 성분, 케미컬 성분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엘더베리, 이런 삼부카라고 하죠. 그런 거, 삼부커스? 그런 약들이 들어있어서. 삼부커스가 뭐죠? 삼부커스가 엘더베리인데 그게 이제 기관지, 뭐 기침 이런 게 좋아서 많이들 먹죠.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보통 이런 약으로 안 듣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약을 좀 먹어서 이제 면역력을 조금 올리면서 이제 그런 감기에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케미칼이 전혀 없나요? 그쵸. 거의 다 이제, 서플리먼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뒤로 보시면 이렇게 케미컬 성분이 있는 거는 드러그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케미컬 성분이 없고, 요런 거는 이제 서플리먼트로 이제 들어가죠. 요 차이만 알아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허니가 들어가서 꿀 같은 거, 뭐, 그런 엘더베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기약으로 좋은 걸로 이제 애들용으로 만들죠. 왜냐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기침 콧물 약은 약하고 약도 다르고 목이 붓고 가래가 붓는 거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는 왜 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게 종합 감기약을 해가지고 먹게 되면 사실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모든 약이 다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요. 다 세분화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종합감기약을 많이들 사서 드시죠. 왜냐면은 목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기침 열 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종합감기약으로 사서 드시는 분도 많은데 종합감기약은 조금 세죠.
알러지 약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조금 몸이 이렇게 처진다든지. 예, 뭐 나이콜 같은 경우는 조합감기약 중에 하나지만 너무 이게 알러지 약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졸린다든지. 약간 일에 지장이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우선은 자기가 어떤 증상인지 알면 우선 증상에 맞춰서 드시는 게 제일 좋죠. 결국은 자기가 알아서 증상을 알아야 되는 게 1순위네요. 그쵸? 내가 좀 어디가 아프다. 종합감기약을 먼저 드셔도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종합감기약을 안 먹거든요. 왜요? 저는 맞춰서 먹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뭐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종합감기약보다는 세분에서 어디 아픈 부분을 집어서 그게 맞는 약만 드신다는 거죠. 그쵸. 약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아니 근데 너무 어렵고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약 이름도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앞에 거 보시고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조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뒤에 이제 액티브 인그리디언트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cough suppressant 이렇게 해서 덱스트로메토펜, DM이라는 거 그게 이제 기침약으로 들어가고 구아페네신 expectorant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래 줄이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기침 가래약이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드시는 게 좋죠. 한밤중에 이제 보통 아이들이 열을 40도로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제 열이 나는 거 해열제로 잘 알려진 게 이제 타이레놀, 모트린, 에드빌. 그쵸. 어른이든 아이들용이든 이제 보면은 이제 그게 해열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타이레놀을 아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타이레놀을 이제 먹였는데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4시간, 6시간 후에 뭐 에드빌, 모트린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더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터네이시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차로. 그래서 타이레놀 한 번 먹이고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에드빌 먹이고 그 다음에 4시간, 6시간 후에 타이레놀 먹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로 먹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제가 좀 드는 생각이 그냥 내가 아파서 어디 아파서 그냥 느끼고 월그린이나 어디 가가지고 사먹을 게 아니라 지금 교차로 먹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이가 아팠을 때 차라리 빨리 가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약사한테 처방을 빨리 받아가지고 그 약을 차라리 이렇게 먹는 게 더 빠르겠네요. 월그린 약사분한테 물어보셔도 알려드릴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쵸.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그쵸. 근데 밤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타이레놀하고 에드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비약으로 좀 갖고 계셔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죠. 이제 엄마들이 보통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이가 기침이나 열에 나면 긴장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나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또 아는 분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물어보시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간밤에 이렇게 열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타이레놀을 먹이고 이제 조금 옷을 가볍게 입힌 다음에 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40도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하시면 병원을 가셔야죠. 그 시간에 그냥. 그쵸. 왜냐면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단순히 그냥 기침 감기 때문에 열이 난다 이런 경우는 이제 금방 열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지속이 되고 고열로 애가 힘들어하고, 애가 뭐 약간 넘어갈 것 같다 하시면은 병원에 가시는 게 좋죠. 왜냐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집에서 아이가 이제 불개미 물리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텍사스에 불개미 많다고 해가지고. 저도 많이 물리기도 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이 물리긴 하는데 이럴 때 빠른 대처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알러지 약을 먼저 먹이시는 게 좋아요. 알러지 약? 뭐 절텍, 베네드릴, 뭐 클라리틴 뭐 이런 알러지 약들이 있잖아요. 절텍, 지르텍이라고 하죠. 지르텍. 그다음에 베나드릴. 그거는 많이 졸려요. 그래서 애들이 먹으면 좀 많이 졸려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자도 괜찮다 하시면 베나드릴 같은 거 먹이시고 뭐 클라리틴, 알레그라, 뭐 자이잘. 막 이런 알러지 약들이 종류가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그런 약을 먼저 먹이고 보통 지르텍이 제일 제일 난 게 아니라 빠르고요. 빨라요? 베네드릴도 좋아요. 근데 좀 졸려서 문제인데 그냥 지르텍이 가장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뭐 지르텍 그래서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지르텍이 유명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비약을 좀 갖고 계셔서 이제 그런 거 물렸을 때는 바로 딱 먹이면 조금
좀 이렇게 가려움증이 많이 나아지고 가려움증도 나아지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불개미 때문에 숨을 애가 못 쉬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응급실 가고 이런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근데 알러지약으로 조금 이렇게 눌러주고 네, 눌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막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쉰다 하시면 정말 네. 당장 병원 가셔서 에피펜을 맞으셔야 되는데 예, 그거는 정말 생사랑 연결이 돼 있는 네. 거라서 정말 좋지 않다 하시면은 당장 병원에 가셔야 되고 근데 음. 우선은 물렸을 때 조금 부어오르고 네. 그런 게 보이면 알러지약을 먼저 드시는 게 좋죠. 예. 그러면은 바르는 약은 이렇게 바른 약은 이제 가려움 가려움 때문에 때 이제 콜티존 콜티존? 콜티존 해서 이제 빨간 색깔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그건 이제 우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예. 이 화면 밑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사진 찍어서 저는 네, 올려드릴 제가 건데.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걸 까먹었네요. 괜찮아요. 근데 저도 찍어가지고 네. 사진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코르티존 이렇게 하면서 바이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애프터 바이트인가? 애프터바이트라고 이제 하는데 거의 주 성분은 이제 베네드릴 성분 아니면 네. 스테로이드 성분이에요. 아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베네드릴도 이렇게 저 열심히 그거 발랐는데. 네, 연고로 근데 그건 이제 알러지. 그걸 발라주셔도 돼요. 예, 그건 이제 알러지성. 예, 그 좋은 거고 코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가려움증이나 이제 피부 재생 같은 걸 좀 도와주죠. 놀다가 이제 이마가 찢긴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빠른 대처 방법 혹시 있을까요? 찢어졌는 그 얼마큼 찢어졌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1cm 정도가 찢어지고 네, 깊지 않다. 네, 네, 깊지 않다. 대신 피가 좀 많이 나오고. 피가 많이 난다.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네오스포린이라는 이제 그게 항생제 연고예요. 네. 네, 그래서 뭐 후시딘, 뭐 마데카솔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런 네. 거 바르셔도 되고요. 근데 그런 거 바르셔도 되고 이제 이게 상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요즘에는 그 하이드로콜로이드라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이 패치 같은 거 이거 이지덤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 보여주셨어요? 네. 이런 거 붙이면은 상처 같은 게 잘 낫더라고요. 이거는 화상 보통 수분 밴드라 그래가지고 화상에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네. 상처 이런 게 긁히거나 만약에 조금 그러니까 피가 많이 났을 때는 좀 바르시긴 그렇지만 네, 피가 났을 때는 이제 항생제 연고로 네오스포린 좀 발라주시고 네. 피가 좀 멈춰서 이제 상처 같은 거 걱정되신다 하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는 이렇게 화상 밴드로 이렇게 나와요. 아, 화상 밴드 따로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성분은 똑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성분은. 제가 이제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그 한국에서 약을 좀 이렇게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어차피 미국 거 특허 다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만드는 건데 뭐더라 한국에서 사냐. 그냥 미국에서 사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이게 한국에서 유통되는 약이랑요, 네. 미국에서 유통되는 약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런 약들이 좀 많이 많죠. 그러니까 오라메디 같은 거. 예. 뭐 그리고 뭐 애들 기저귀 레시 때 바르는 뭐 프레디나이솔론이라는 그런 연고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스테로이드제라서 미국에서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처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좀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는 좀 코리존? 네, 그게 이제 가장 좀 낮은 단계의 스테로이드라서 그런 거는 이제 취급이 그냥 사시는 게 가능한데 그거보다 조금 윗단계의 스테로이드들은 한국에서는 많이들 그냥 막 약국에서 팔고 막 사죠, 그냥. 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조금 안 되죠. 그건 처방을 받아 오셔야 되는 그래서 보통 거죠. 이제 어르신들도 그렇고 하는 얘기가 역시 한국 약이 잘 들어. 그쵸, 세니까. 네, 세레스톤지가 유일한 예죠. 거기에 대한 부작용 생각 안 하고 그냥 잘 들어. 그렇죠. 역시 한국약 제일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은 괜찮죠. 왜냐면은 이제 피부가 단기간 정도는 견뎌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2, 3주 내내 뭐 그런 걸 계속 발라야 되는 거라면 의사의 그런 처방전이 필요하죠.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일 수 있네요. 그렇죠. 피부가 조금 얇아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더 심하게 올라오죠.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한국 약과 미국 약 있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한국 약이 더 좋다는 인지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약이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테로이드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드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뭐 피부 같은 연고 같은 거는 또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뭐 다른 분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스테로이드 제가 좀 센 걸로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제 아이가 어린 엄마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실 때 보니까 콜데온을 그렇게 사갖고 오시거든요. 콜데온. 어린이 콜데온. 네, 감기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거기 뭐 빨간 약, 뭐 빨간 그 그린, 레드 이렇게 다 있잖아요. 파란색도 있고. 그걸 종류별로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우리 약국에도 그 약들이 좀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콜데온은 미국에 안 들어오는 그렇죠, 건지 아니면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오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콜데온 성분을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모르겠네요. 감기약은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아는데. 근데 한국은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종합감기약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요. 한방이 섞여 있더라고요. 한방. 콜데온은 모르겠어요. 콜데온은 모르겠는데 이제 어른 이제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이 같이 이런 약에 이런 약 성분에 같이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를 보시지 않나 싶어요. 또 어르신들 중에도 이제 영어가 이제 잘 안 되시거나 또 언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약사한테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약들을 이렇게 처방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들리는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기 그 분들의 소신이라 그래야 되나? 소신이요? 네, 그런 게 있어서 그 약만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이 나는 먹었더니 잘 들었다. 그래서 이 약을 달라. 그 약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약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제 그냥 센 거 이제 사가시는 거죠. 이제 뭐 나이콜, 데이콜 이런 센 거 사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약도 뭐 그냥 종합감기약 이런 거. 근데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제가 증상을 어떻게 되시죠? 하면서 물어보고 이 약을 추천을 해도 그 나이가 안 드셨던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자신이 이때까지 드셔왔던, 그러니까 익숙한 그런 약들을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죠, 그냥.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세대별로 봤을 때 보통 30대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을 때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찾는 약들은 어떤 약들부터 찾으세요? 30대 분들은 거의 약을 안 찾으시는 것 같고요. 30, 40대 분들은 좀 건강하시고, 그렇게 드셔야 될 약이 그렇게 없으시니까, 뭐 당뇨 뭐 이런 것도 거의 드물고,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는 약은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애들 약을 많이 찾죠. 30, 40대 그 분들은 이제 애들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뭐 감기에 좋은 약, 면역력에 좋은 약, 뭐 애기 유산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 약을 좀 많이 찾으시고, 50대부터 이제 약이 조금 드시는 게 늘어나죠. 50대부터. 네, 그러니까 당뇨든 혈압이든 뭐 콜레스테롤이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40대 뭐 후반부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나씩 올라가니까 이제 조금 건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처방약을 타갈 때 이제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좋은 뭐 비타민 면역력이라든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런 식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관절염, 관절염 좀 많이 고생을 엄청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에는 이제 진통 소염제 이런 거밖에는 솔직히 아니면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고 심하시면 이제 또 주사를 맞죠.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거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또 주사 맞으시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유지죠. 어떻게 보면은 나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좋은 이제 약 같은 거. 근데 속이 너무 힘드신데 진통소염제를 계속 드셔야 되는 경우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약을 물어보시고. 진통소염제를 관절염 저도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진통소염제를 이제 대학병원에 되게 처방을 받았던 게 있는데 물론 연도는 지났죠. 근데 아플 때 정말 허리가 아플 때는 먹을 때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그런 진통소염제를 계속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진통소염제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하시는 거는 보통 다 엔세이드 계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에드빌, 모트린 같은 그런 계열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위장을 조금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식사하고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식사를 안 하시고 이제 들어갔을 때는 위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프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
나이가 있으셔서 뭐 네. 스텐트를 박으셨다든지 네네네. 뭐 그런 뭐 뇌출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혈전약을 드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좀 드시면 또 안 되거든요. 네. 네, 진통소염제가 더 피를 묽게 하고 이제 이게 터질 수 있으니까 안에서 예, 쉽게 피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하셔야 되니까 제약이 좀 있죠. 약은 약사약이라는 말이 여러 약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약사한테 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내가 약사가 아니고 약 전문가 아니니까 나를 좀 내려놓고 약사님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내 증상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약을 오히려 처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프니까 진통소염제. 네. 근데 당연히 진통소염제로 통일은 되어 있어요. 예, 네. 스테로이드라든지.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몸이 다르잖아요. 그게 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약을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올바른 약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약을 드실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나 지금 몸이 어디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약을 처방하는 분들 비율하고 네. 무슨 약 주세요? 해서 받아가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선은요, 제가 이제 약국에 오시면 네. 이제 그냥 뭐 에드벨 이런 거 하나씩 사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하는데 이제 뭔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물쩡거리시고 네. 이렇게 좀 고르시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는 제가 여쭤봐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뭘 찾으세요?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따다다다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은 제가 예,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짜.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더 많은 것들 알고 계시니까. 근데 한국 약국에 오시는 분들은 우선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진통소염제를 먹어야지 하고 하시면 그냥 가까운데 그냥 가셔가지고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계속 드시다가 속이 너무 쓰리니까 내가 이때까지 먹었는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릴까요? 이러면서 맞아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을 더 얻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감기약을 이렇게 드셨는데 한 달 됐는데 안 낫네요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먼저 시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 약국에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아시는 뭐 구글을 한다든지 찾아보시고 네, 하실 만큼 다 하시고 나서도 이게 효과가 없다 싶으면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좀 생각을 좀 바꾸고 먼저 처음부터 그냥 약사님께 찾아가서 내 증상을 처음에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 당뇨라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한인분들이 엄청 많이 또 걸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데 예방 차원과 실제로 걸렸을 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약사님께서 아시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요즘에 3대 병이 이제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당뇨가 시작이 되면 이제 혈압도 오고 콜레스테롤도 같이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당뇨, 혈압, 혈압, 콜레스테롤 이렇게 같이 대부분 세 가지를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 약만 드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도 같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혈압이 있으신 분은 또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그래서 보통 이제 3대 병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신 분들이 많죠. 예, 처음에는 혈압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처음에 콜레스테롤로 시작할 수 있는데 거의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묶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뇨약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서 당뇨약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너무 많죠.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알약 먹는 약으로 되지 않을 경우는 또 이제 인슐린으로 해서 이제 주사처럼 이렇게 하는 약들도 이제 있고. 그래서 당뇨라는 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 검사를 해서 나오는 그런 무슨 수치나 뭐 A1C, 당화혈색소, 그 신장 기능, 자기의 신장 기능에 따라서 약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보통 판단을 하죠. 이런 신장 기능에 이런 당화혈색소 그게 높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 처방을 가야 된다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죠. 나이대별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인슐린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식전에 이백이시라는 그 분은 어떻게 약을 처방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 약을 했는데 그 정도로 수치가 잡히지가 않으면 다른 약으로 애드를 하든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을 우선 잡힐 때까지는 계속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 그럼요. 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때까지는. 근데 그 안에 자신도 노력을 하셔야죠. 뭐 운동도 하루, 뭐 일주일에 3번, 뭐 30분 이상 뭐 운동도 하셔야 되고, 식사 같은 경우도 뭐 쌀밥, 뭐 흰 색깔, 뭐 흰, 뭐 밀가루, 쌀, 뭐 설탕, 뭐 이런 것들을, 예, 그런 거 흰 색깔 좀 피하시고, 뭐 현미, 뭐 이런 거, 뭐 조금 이런 식으로 식생활도 조금 바꾸셔야 되고, 뭐 당류가 많은 뭐 과자라든지 음료라든지 과일 뭐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셔야 되고. 예. 그래서 그거는 그쵸. 자기의 근데 생활 습관이 우선 당뇨가 걸리시면 초반에는 조금 월킹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조금 이제 개선이 가능하고, 근데 당뇨가 많이 진행이 돼서 식전에 200이신 분은 생활 습관으로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식전에 했을 때 당 수치가 한 104에서 110 정도 나오면은 보통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정도 되면은 보통 이게 보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던데. 네네. 그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조상이라고 뭐라 그러죠? 가족분들 중에 내려 조상에 따라서 이제 당뇨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네요. 둘 다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많이들 이제 당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생활 습관만으로는 그 내력이 있으시다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제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약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혹시 뭐 추천할 만한 약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병원에서 이제 A1C 그 혈 검사. 그 혈당 색소 그거 당화혈색소 그거를 먼저 베이스를 해서 이제 우선 그게 이제 볼더라인이냐 아니면은 이제 당뇨를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딱 볼더라인에서 이제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셔야 되고 뭐 약을 좀 드셔야 된다 싶으면 이제 뭐 그 베르베린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베르베린이라고 당뇨에 좋다고 이렇게 했던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르베린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크롬 그런 약, 아니면은 또 뭐였지? 그 시나몬. 네, 그래서 시나몬 추출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런 것도 이제 비타민 같은 거 좀 잘 챙겨 드셔도 당뇨에 좋은 그런 거 좀 해서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들어보니까 집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먹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비타민 D가 저도 잘 몰랐는데 면역에도 좋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타민 D를 이제 밖에 나가서 쪼일 수 있잖아요. 햇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현대인들은 그게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거의 그때 코로나 때 그 코로나 환자들 보면 거의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C, 아연 이걸만 잘 드셔도 이제 코로나를 조금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중에 만약에 이제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예방하고 싶은 약을 어떻게 이제 도움을 얻어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절염은 우선은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의 그런 허리 문제가 있어요.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있어서 반갑네요. 저는 이제 수술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술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하셨어요. 디스크 수술을 하고 오셨구나. 3번, 4번, 4번, 5번, 5번, 1번 했겠잖아요. 근데 저는 5번, 1번 했어요. 근데 4번하고 5번 아직 안 했고. 박으셨어요? 박지 않고 레이저로 했어요. 레이저로요? 네. 레이저로 찢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바로 그냥. 주입으로? 네. 저는 좀 큰 수술이에요. 저는 앞뒤 잘라서. 앞뒤? 그러니까 뒤에 등 한번 그러니까 배 자르고 등 자르고 해서 이제 해서 디스크를 박아야 된대요. 철심은 그 디스크 조형물을 이제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술 기간이 또 오래 걸린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술 안 하고 싶으니까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안 아파요.
예전에는 정말 서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 네. 다리가 이렇게 튕겨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힘들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 약국이 아닌 미국 약국에서 네. 이랬을 때 12시간을 일을 하면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럴 때도 집에 오면은 정말 남편이 맨날 두들려주고 주물러주고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좋다는 건 다 먹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관절에 좋다, 뭐 디스크가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접한 건 이제 콜라겐. 네, 콜라겐도 이제 저분자로 된 거. 네. 그래서 너무 효과를 봤어요, 저는. 그래요? 네, 정말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있죠. 그래서 너무 효과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콜라겐을 먹은 게 허리 때문에 먹은 게 아니라 우선은 아기 낳고 나서 손가락이 빠져가지고 손가락 빠진다고요? 이게 손을 씻다가 뚝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바지도 못 입고, 네, 그 양말도 못 신고 할 정도로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약국에 와서 제가 주사를 놔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주사 거품을 빼려면 이렇게 계속 쳐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손가락이. 그래서 뭐 진통소염제 같은 거 가끔 왜냐면 저는 그런 속이 안 좋으니까 위가 좀 약해서 진통소염제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끔 먹어도 이제 그때뿐이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가도 뭐 진통소염제죠. 그리고 이제 한의원을 또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라겐을 좋다는 걸 제가 다 찾았어요. 이렇게 해서 다 막 찾아냈는데 콜라겐을 먹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이틀 만에 안 아픈 거예요. 너무 한 달을 고생했거든요. 그거 약 제목이 뭐예요? 콜라겐. 약국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콜라겐인데 이제 회사마다 또 다르죠. 다르고 이제 뭐 그냥 뭐 코스코에서 이렇게 벌크로 이렇게 파는 거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벌크로 이제 1년을 드셨는데 이제 좀 이제 효과를 보시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이제 콜라겐을 사서 드시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적같이 이틀 만에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드시고 계세요? 그럼요. 예. 그거는 이제 평생 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생.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콜라겐이 하루에 5g이 필요하대요. 항상 몸에서 요구를 한대요. 근데 그걸 이제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 양이 또 5g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루 한 번 먹고 있죠. 콜라겐 하면 이렇게 피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뼈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요. 골다공증 뭐 이런 것도 갈고 관절 뭐 이런 걸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남자들도 괜찮나요? 제 남편도 맨날 먹죠. 제 남편은 이제 목이 안 좋아서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목이 안 좋으시고. 저 허리 안 좋고 팔도 안 손도 안 좋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목 때문에 먹었는데 너무 효과를 봤어요. 저희는 항상 마사지를 받으러 다녔어야 됐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근데 콜라겐 먹고 전 마사지를 거의 안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은 효과를 본 사람으로서. 디스크. 그렇죠. 뭐든 그러니까 디스크, 관절, 디스크 뭐든. 관절 현자 되게 많으시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콜라겐 꾸준하게 드셔주시면 효과를 많이 보시고 그래도 아프시다 하면 이제 염증약으로 이제 투머릭. 그러니까 그 진통소염제 이런 거 엔세드는 드시는 거 조금 힘드시면 이제 이게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잡아주는 게 이제 투머릭이 좀 많이 유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드셔주시면 좋죠. 그럼 그 콜라겐은 케미컬이에요? 아니면 그냥 서플리먼트? 서플리먼트로 들어가죠. 케미컬을 그렇게 평생 먹을 생각을 저는 하진 않죠. 그렇죠. 저는 이제 서플리먼을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한 14가지 먹는 것 같아요. 16가지. 저번에 샜는데 특집 내가 즐겨 찾는 약 특집으로 한번 너무 많아서 나열을 한번 해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약초도 먹는 그 약물만 딱 해서 그래서 제가 먹는 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가 안 좋으신데 그래서 저거 위가 안 좋은데 저 이거 먹어요. 그러면 그 약사님 드시는 거 달라고. 그러면 효과를 좀 보시고 다음에 또 오셔서 약 이름을 말씀 안 하시고 약사님이 드시는 약을 달래요. 근데 제가 먹는 약이 너무 많은데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주사에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중에 보면 이게 주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백신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와서 찾으시는 약 주사가 어떤 것들이 좀 있고 실제로 그 효과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감기 주사, 독감 주사는 이제 매년 이렇게 맞으시는 거죠. 그런 거랑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하도 코로나 이런 기관지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마스크 하는 것도 좀 많이 줄고 해서 그 요즘에 이제 추천이라고보다 레코멘드 하는 그 주사들이 이제 그 독감 주사, 코로나, 그다음에 RSV. RSV는 뭐죠? RSV가 그 급성 기관지염인가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보통 애들 신생아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RSV 하면 이제 신생아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많이 이제 주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많이 기관지에 대한 그 바이러스들이 너무 유행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셔요. 그래서 60세 이상이시면 RSV,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임산부, 임산부 이제 거의 이제 3 트라이메스터, 마지막 트라이메스터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주사를 맞으라고 하죠. 산부인과에서도. 그래서 RSV, 그다음에 이제 폐렴은 이제 65세부터 이제 맞으시는 주사인데 그죠. 요즘에 너무 기관지 염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폐렴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코로나에서 걸려서 이렇게 그 폐렴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많죠. 그래서 이게 약간 숨소리도 쉥쉥거리시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후유증이 너무 많아요. 막 대표적인 게 뭐죠? 대상포진. 대상포진. 왜냐면 면역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면역이 훅 떨어지니까 이제 대상포진이 그 논문에도 나왔어요. 그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고.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그래서 대상포진 정말 많으세요. 예전에는 미국 약국 다닐 때 대상포진이 그렇게 많은 약을 제가 이렇게 디스펜스 한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대상포진 약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코로나 걸리시고 난 다음에 지금 폐렴에, 그러니까 폐도 안 좋으셔가지고 폐 많이 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혹시 약이 있는 건지. 우선은 폐렴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죠. 폐렴도 예방접종은 그럼요. 예방접종 가능하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65세 미만이시다면 뭐 담배를 피신다거나 아니면 기관지가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이나 천식, 뭐 COPD 뭐 이런 게 있으신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65세가 안 되셔도 맞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65세부터 이제 폐렴 주사를 이제 맞으시라고 이제 권고를 하죠. 맞는 게 예방에 참 좋겠네요. 그죠. 뭐 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럼 약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보통 항생제죠. 항생제. 그리고 이제 인헤일러 그 호흡기? 그거를 많이 쓰시죠. 그럼 요즘 가장 많이 찾으시는 그 예방접종 이제 코로나는 이제 조금 지난 것 같고요. RSV. 플루도 이제 시즌이 지났으니까 조금 간 것 같고 이제 RSV랑 그다음에 폐렴. 많이 찾으시죠. 그리고 대상포진. 왜냐면 주변에서 걸리신 분들 너무 많이 보시니까 대상포진을 정말 많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 대상포진도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이 있다는 얘기네요. 있죠. 그거는 이제 50살 이상 맞으실 수 있어요. 50 이상 되면 맞을 수 있어요? 네네네. 2번. 2번 맞으셔야 돼요. 코로나가 주사가 1, 2차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대상포진도 1, 2차가 있어요. 보통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의사 처방 없이 내가 맞겠다면 맞을 수 있는 건가요? 50세 이상이시면. 그건 정부의 보조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또 되게 보험이 있으셔야죠. 개인 보험을 써서? 그죠. 왜냐면 대상포진 주사, 폐렴 주사가 되게 비싸요. 보통 얼마씩 하나요? 저희는 이제 좀 세일한 가격이 싸게 드리는 가격이 대상포진이 200불. 그다음에 이제 폐렴 주사가 이제 270불. 280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죠. 근데 뭐 가끔가다 커버 안 되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그래도 맥시멈 35불 정도 내시는 것 같아요. 보험에서 커버가 다 안 되시면. 그 보통 이제 보험이 또 없으신 분들이 되게 약국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한 이제 부담 안 되시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건데 모든 약들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조금 부담 안 드리려고 하는데 주사 같은 경우 솔직히 많이 비싸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은 대상포진 같은 거 맞으시면 400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가정에서
이 4인 가족, 또 이제 아이가 보통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을 한다면 비상약 한 3종 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를 떠나버린 이제 어르신들 두 분이 사신다 했었을 때 비상약 갖고 있을 만한 게 세 종류가 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타이레놀, 에드빌 정도는 타이레놀, 가지고 계신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뭐 상처 이렇게 났을 때, 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상처 조그맣게 나도 네. 정말 크게 팔을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애들도 그렇고 상처가 나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네오스포린 이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피부 재생크림 코리존, 네. 예,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배탈 나거나 이럴 때, 이건 한국약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먹었는데, 그 소화 뭐지?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할 때 이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게 한방 성분 같긴 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1974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손님들이 이제 찾으시니까 도대체 백초가 뭔가 하고서 제가 제 애한테 이제 어리니까 먹을 수 있는 약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었는데 토하고 설사했는데 멈추더라고요. 이 약이 좀 우리 약국에 좀 있는 거죠? 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펩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한국 약국에 만약에 못 가신다거나 급하게 찾으셔야 될 때는 이런 것도 괜찮죠. 네. 이거는 버블껌 형태로 되어 있나요? 그냥 이거 씹어 먹는. 잘 드나요, 그래도? 네, 괜찮더라고요. 제 애가 이제 여행 갔었을 때 한번 배가 뭐 잘못 먹었는지 아프다 그랬을 때 요거를 한번 먹였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먹이면 약간 그 변 색깔이 까맣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피는 아니고 이제 좀 까매질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창업하셨는데 그러니까 하시면서 좀 이렇게 어려웠던 거라든지 혹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했으면 괜찮았겠다. 혹시 이런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 과정에서요. 네. 저는 이제 그 창업에 제가 기여한 게 별로 없어요. 제 남편이 다 제 꿈을 이뤄주고자 이제 남편이 창업을 해준 거라서. 꿈이 어떤 거죠? 제가 40 전에 제 약국을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뤄주고자. 네, 이뤄주고자 이제 남편이 이제 창업을 해준 거라서 저는 가정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아기를 이제 딱 바로 나왔을 때라서 좀 신경을 못 썼죠. 선물로 이렇게. 그런 아이를 선물로 이제 생업을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냐면 12시간 뭐 8시간씩 서서 일하니까 미국 약국에서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조금 이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해준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문을 열었네요. 그렇죠. 네. 그럼 보시면 그 약국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게 어떤 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잘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미국 약국에서 일을 해봤는데 그냥 약을 이렇게 이제 처방약이 이렇게 오면요, 그냥 테크니션들이 보통 약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 질문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뭘 질문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뭘 질문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약에 대해 질문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20년 동안 드셨던 분들은 당연히 질문이 없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이제 받아온 사람은 약사들도 너무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한 명 한 명 다 가서 새로운 약이니 이렇게 드세요 하지 않아요. 이걸 드셨을 때 어떤 뭐 부작용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크니션이 그런 거를 알려주지는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테크니션이 그냥 대신 물어보죠. 질문이 있니? 그러면은 정말 질문이 있다. 이러면 이제 약사가 나와서 질문에 답을 해줘요. 해주지만 정말 귀찮아하죠. 네, 일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 너무 귀찮죠. 그분들은 어떤 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서서 계속 이제 베리파이 하고 약의 처방이 오면은 그걸 베리파이 하고 약을 빨리 이렇게 내보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플루 시즌이 와서 이제 주사를 놔야 될 때가 오면 그거는 그 베리파이 한 다음에 약을 빨리 내보내는 일들이 약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약에 대해 상담해 줄 것들은 제대로 못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못한다고 보죠. 물론 제가 다니는 약국은 그랬어요. 거의 못한다고 보죠. 왜냐면 테크니션들도 왜냐면 손님들이 기다리시면 약을 빨리 나가는 게 먼저인데 그걸 상담을 하고서 계속 이제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모든 사람들 거기가 다 이제 일이 멈춰버리는 거니까 예, 이게 일이 안 돌아가니까 다들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선 일을 정말 700개 되는 처방전을 다 미리 해버리고 뭐 상담을 하고 뭐 시간을 때우면 모를까.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임파서블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신다고는 못하죠. 그런 큰 약국에서는. 그러면은 이 약사가 되시려면 일단 체력적으로 되게 건강해야겠네요, 좀. 그죠. 리테일에서 일을 하시려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전화도 끊임없이 울리죠. 네. 예, 상담하고 있는데 막 전화 오고. 그죠. 전화하고 상담실 앞에서 멀티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담하는데 그 윈도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사람들 기다리고 있죠. 약 뭐 먹어야 되냐, 막 이렇게. 근데 그걸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번 나갔다 오면 그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해준 경우는 요구하지도 않고, 예. 선생님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많이 하진 않죠. 예. 왜냐면 되게 중요한 게 약사는 사실 약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핵심 임무는 사실은 그 약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게 조금 빠졌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리테일도 힘들겠죠. 네. 약에 대해서 보험이 조금 돈을 잘 안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예, 보험에서 이제 돈을 약값을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 약사 단체에서. 근데 큰 약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안 좋아지니까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약사들이 정말 한 시프트, 만약에 12시간이 약국이 돌아간다 하면은 적어도 3, 4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테크니션도 거의 2배 되는 8명 이렇게 있어서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주사도 안 났을 때 그래서 그냥 상담도 너무나 편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도 자르고 사람도 자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까지 더 심해져서 12시간 내내 혼자 일하고 약사 약사 혼자 1명. 그리고 이제 테크니션 뭐 2명, 뭐 많으면 3명. 어떨 때는 1명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일을 다 못 끝낼 때도 있었고 남아서 일 끝나고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담을 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에서 충분히 약 상담을 통해서 내 꿈을 이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전국의 대학생들한테는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제 힘들죠. 근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약사들도 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하니까 아마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리테일만 이렇게 보시면 조금 그쵸 너무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약사의 임무를 이제 하는 걸 까먹죠.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왜냐면은 이제 귀찮죠. 왜냐면 말을 계속 걸고 약에서 물어보고 멀티를 요구하니까. 왜냐면 내가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표정도 굳고 웃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좀 편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르죠. 이렇게. 나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 말 내보내야 돼.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약국을 하면서 약을 조금 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그냥 토대로 그냥 거기서 이제 멈췄는데 한국약은 저는 1도 몰랐거든요. 이제 한국약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한국약도 조금 이렇게 배우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또 얘기해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도 나누고 저는 뭐 콜라겐 이런 것도 몰랐어요. 약국에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그런 좋은 서플리먼이 있다라는 것도 솔직히 뭐 배우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비타민 뭐 B, D, A 뭐 이런 정도만 알지 뭐 이런 콜라겐이나 뭐 다른 그런 뭐 좋은 면역에 좋은 이런 저런 약들 그런 약들은 제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 더 상담도 하고 결과도 보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희 약국에 오시면은 이제 모든 약을 다 설명을 해드리죠. 어떻게 드셔라. 어지럽다. 뭐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공부를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이 약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럼 약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교육 과정을 거치셨던 거예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메디슨 쪽으로 가는 프리팜으로 하든지 아니면 프리덴으로 하든지 프리덴탈 아니면 프리 뭐 메디컬 스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을 이제 4년을 해서 이제 사이언스를 졸업을 하고 네.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대나 의대나 뭐 치대처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그 학교에 가면 이제 4년제를 이제 다니면 이제 박사 디그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약사가 되는 거고. 총 기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8년이죠. 8년.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서 네. 레지던시를 하고 싶다. 그럼 네. 레지던시가 보통 2년. 그래서 2년을 더 애들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아과 10년. 병동에서 일한다든지 뭐 암 병동 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 학교 운영하시면서 가장 그 보람을 느꼈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보람을 느낀 경우는 많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선은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 네. 제가 미국 약국에서 있었을 때 그냥 어떤 한국 분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네. 한국말을 안 했죠. 못하는 척을 했죠. 네. 네. 못하는 척을 하고 했는데 약간 테크니션이 이제 영어를 못하시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시니까 너무 짜증내하는 거예요. 테크니션이. 예, 왜냐면 약을 빨리 해서 나가고 빨리 뒷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막혀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났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손님이랑 약간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하니까 이제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이시냐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도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모든 약의 질문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했어요. 제가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척을 해서 정말 테크니션이 저를 부를 정도로 빨리 와라.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는 저를 또 붙들고서 또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맺힌 게 많으셨나 보네.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약국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약을 드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때까지 무슨 뭐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뭐 약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하나 끝나면 또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분들 이제 그 영어 좀 장벽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도와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또 알려드리고 이때까지 약 복용 방법도 20년을 드셨는데 다르게 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시간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시니까 되게 나 이때까지 이렇게 먹었는데 새로 알았다. 막 이런 경우도 계시니까 그런 거 들으면 좀 보람되죠. 우리 약국 우리 이성경 약사님과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약국으로 찾아오시면 되시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는 조금 물어보시면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잘 대답해 드릴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선 안에서 근데 조금 이렇게 힘들게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손님들한테